내용은 지금 스페시피케이션하고 라이프 사이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가 한 30년간 대단히 화학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요. 또 시운전을 하고 또 컨설팅, 그다음에 거기에 트러블 슈팅이라는 해가지고 우리 화공 기술자들이 설계한 내용을 실제 운전했을 때 적기에 경제성을 모두 가지고서 생산해낼 수 있는가, 이게 상용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문제점이 거기에 거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니셜 스타트업, 그러니까 적기에 우리가 계획한 시간에 스타트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어떤 인재라든가 맨메이드 미스테이크,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고라든가 공정사고,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정 안전을 위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뤄야 될, 물론 워낙 무수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설계할 때 최소한 한 15개 정도는 우리가 압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겠는데요. 지금 여기 로우 모터에 대한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스펙을 정확히 세틀먼트를 하지 못하고 할 경우 또는 빠뜨리거나 누락했을 때 그것은 성공적으로 공장을 건설해서 퍼포먼스 개런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 중에 한 아이템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5개 정도 되는 그냥 파이널 프로덕트라든가 또 사이드 리액션, 이 바이 프로덕트가 나오면 그러면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반응이 사이드 리액션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근데 하다 보면 세계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도 베이직 엔지니어링 회사가 다 나와서 하면 놓친 것도 있어요. 심지어 스위스, 미국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다음 공장 설계라든가 할 때는 그런 건 다 피드백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케미컬 컴포지션 관계, 그 다음에 인피니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여기서 오는 것, 그 다음에 캐파시티에 대해서도 거기에 성분도 있지만은 강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건 지금 글씨가 너무 작게 나오는데요. 원료에 대해 가지고 인산 공장의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워낙 복잡하고 이건 교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암모니아 공장 같은 데는 반응식이 한 5개, 6개 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워낙 사이드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한 뿐이지 반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인산공장이라는 광산에서 돌가루를 캐가지고 거기에 피토파이브 한 성분만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각 하나하나가 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스펙을 찾아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다 찾는데 그 나라마다 산지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인공석이지만은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성분 하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진 걸 우리가 원하는가를 할 때 이러한 스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스펙에 대해서요, 각 항목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주 반응이 있고 이제 종합되는 반응인데요. 이 나머지 4번부터 10번에 나타나는 이거는 각 항목들이, 각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반응돼가지고 여기 나온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스펙에 대해서 각 항목을 정확히 다 찾아가지고 이러한 화학 반응식 또는 사이드 부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사이드 부반응을 미처 새로운 개발해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미 컨벤셔널하게 나온 거는 괜찮지만 이런 새로 할 때는 이게 빠집니다. 놓칩니다. 거기까지 찾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성능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도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끝내 성능 보장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실수가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 구조를 만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필트레이션이라든가 영어 같은 거 한다면 어떤 결정 구조를 가져야지
가장 그 효율성이 좋고 거기에 대한 그 성분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지에서 그 혼내에다 그 넣고 저 영어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잘 빠지면 어떤 때는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면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각 그 나라마다 모로코라든가 뭐 이런 브라질 뭐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투니시아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 나라의 그 인공화석의 성분 그 스펙에 따라 가지고 결정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많이 결정 구조가 나온다면은 영어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클러스터 타입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 공간이 있을 때 잘 빠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필터는 어떻게 설계할 거며 백큐음은 얼마만큼 유지할 거고 백큐음 디그리를 많이 할수록 유틸리티 코스는 없어지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여기서 하나 생각이 너무 많죠. 그래서 끝내는 그 앞에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코노믹스 경제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 우리 화학 공학 엔지니어들은 이 경제를 가지고 모든 걸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스펙에서 다 나온다게 되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는 그 우리가 디니트로 톨루엔 여기에 대해서 그 나이트레이션 그레이드가 되는 그 톨루엔 이 톨루엔이 주 원료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컴포넌트가 쭉 나오겠죠. 그 정유회사에서 이제 만들 때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 수치가 돼서 이 수치가 어느 만큼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디니트로 톨루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거 굉장히 그 세밀하게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때면 따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새로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우리 지구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다 빼내고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워낙 TNT 워낙 이것도 까다롭고 그냥 폭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도 뭐 이런 TNT 공장 같은 경우는 다 나가가지고 그냥 그 일자가 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위험 폭발물 같은 걸 만들 때도 그러한 굉장히 스페시피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그 화학 반응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휘 장치를 또 봐야 됩니다. 지휘 장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원료를 집어넣더니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뭐 그냥 부식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어나고 그냥 세고 뭐 환경오염시키고 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퀴먼트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전체적으로 그 스펙을 또 다뤄줘야 됩니다. 이 금속 그 컨스트럭션 머티리얼에 대해서 스펙을 제대로 못 적용해가지고 여기서 그 이물질이 또 반응해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다시 프로덕트로 오염시켜가지고 끝내는 안 되는 거 또는 그 인피니티가 나와가지고 폭발성을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지휘장치라든가 또는 그 콜전하고 에러전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그 영향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컨스트럭션 그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제 다 체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도 놓쳤다고 하면은 앞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그 화학 반응에서 하나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장 건설해가지고 쉬운 데 할 때 엄청난 사고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가스켓트 여러분들 이런 말은 뭐 좀 생소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플랜지와 플랜지에 연결될 때 그 가스켓을 넣어가지고 그 타이트닝 시켜가지고 새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스켓 자체에 스펙을 잘못 정해가지고 가동한 지 며칠 내에 또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새 가지고 2차적으로 가서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폭발을 유지하는 엄청난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학공장 그 부품이 수만 개, 그 수천 개, 수십만 개 된다 해도 그 하나하나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정확히 설정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환경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에미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웨이스트 워터라든가 플러스 웨이스트 뭐 이런 쭉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그 냄새 방향성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냄새나 EPH하고 이제 웨이스트 디스포자 이 파격이 나오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를 야기시지 않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것이 모든 우리가 팀을 짜고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학계에서 산학계에 가서 같이 일을 하실 때 여기에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산업계에서는 이걸 못 따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잘한다고 하지만은 학계에서 그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데는 산업계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이걸 다 완성할 수 있죠. 이것이 된 다음에 우리는 세계 무대에 가서 또 이런 설계된 것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보고요. 자, 우리가 저 레브에 대해서 실험실. 이 실험실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험실에서 우리가 할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리에이전트라든가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 스펙이 잘못 정해졌다든가 또는 그 우리가 레벨 애널리티컬 그 메소드에 대한 그 퀄리티 컨트롤하고 퀄리티 애널리시스 할 때 분석 방법을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는데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만에서 그 포모사 그럴까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우리나라 삼성보다 그냥 그더 아주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저게 딱 걸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찾다 해가지고 이제 기업부 ASTM에서 찾아냈는데 우리 한국에서 물어봐도 한국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오래된 그 기술을 가지고도. 그리고 우리가 또 대만에서도 그런 ASTM에서 찾아낸 건 안 가르쳐 줬어요. 이 회사에서. 진작을 해줬으면 그냥 더 좋은 걸 갖다 줄 텐데. 한국은 벌써 2, 3년 전 오래전 쓰고 있고 대만은 안 가르쳐 주기를 새로운 거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TDI라든가 이런 공장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테스팅 메소드라든가 샘플링 할 때 그런 컴포지트 샘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컴포지트 샘플링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선정돼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정품이 나오는데 이 방법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안 나왔던 거예요. 워낙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체계화 시켜가지고 한번 우리는 다 이제 봐야겠던데요. 자, 그럼 앞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스펙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드렸고요. 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그 라이프 사이클을 선정을 못하게 되면은 공장은 돌아가다가 때도 없이 그냥 그 셧다운을 해야 돼요. 또 연착오서 한다 해도 다 못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그 퍼포먼스 개런티를 못하고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실은 많이 나고 원가는 막 올라가고 원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국제시장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는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한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언로딩 시설은 공장이라고 하면 원료가 들어오는 바닷가 부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생산공을 다 거치고 파이널 프로덕트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탱크에서 또 고객의 공장까지 가서 이 제품이 공장에다 안전하게 될 때까지 AS라고 찾아가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공장에서 떠났다고 해서 안 돌아오면 안 되죠. 거기까지 가서 모든 완벽한 거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때도 개념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이런 스토리 탱크라든가 뭐 이런 창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죠. 이런 것들. 그다음 로딩 이퀄리먼트에서 그다음 시설, 그다음에 스토리 탱크 팜. 요즘은 스토리 탱크 팜을 경영하는 회사가 많아요. 모든 원료 갖다가 부두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송하는 그런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기업화되고요. 근데 이런 언더그라운드 파이핑. 지금 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기 어려운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더그라운드의 스펙만큼은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언더그라운드 파이핑 포실리티 또는 일렉트리컬 전기선이라든가 배선 워낙 많겠죠.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언제 그걸 다 캡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스펙을 하고 일정한 기간에 이제 찾아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메이저 스코프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축적을 해서 어떤 분들 보게 했을 때는 우리는 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스테이셔너리. 비록 회전체는 아니지만 로테이팅 이퀄리먼트는 아니지만 스테이셔너리도 유체가 흘러가고 하다 보면 에로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에로전이 일어나는 걸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못했을 때 파이프라인 탱크 자체가 그냥 밑에 아웃렛 라인으로 해가지고 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밟고 없는데 탱크 달려야겠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뤄야겠죠. 컨트롤 시스템은 뭐 학교에서 워낙 많이 하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인터널 시퀀스, 얼람 펑크션 작동되고 어떤 트러블이 나오면 시퀀스에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스펙에 의해서 우리가 좀 잘 잡아준다든가 했을 때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기라든가 전기 또는 컨트롤 계통에 이런 나와 있는 이제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해서 거기에 대한 유스풀 라이프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어떠한 펑크션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볼 때요. 주로 이제 많이 되게 우선 아까 말씀드린 코로전하고 에로전도 있지만 스트레스 코로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두하기 좀 굉장히 어렵죠.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그다음 이제 코로전, 정기적인 코로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탱크라든가 하면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게 어떻게 쫙 그냥 용접 손으로 자른 것처럼 해가지고 부위노치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갈라지고 저절로 그냥 쫙 갈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카보네이티드 이런 스틸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여러 대가 되면 카보네이트 돼가지고 그냥 탁 두드리고 그냥 숟가락처럼 깨지는 게 있어요. 열을 많이 줄 때는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봐야 되겠죠. 피팅 이런 피팅 현상 같은 것도 멀쩡한 히트 익스체인저가 피팅에 의해서 색이 시작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 외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에리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런 볼팅, 볼트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냐면 이 볼트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볼트의 스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팍 조여있는데 이게 어느 코드되면 누수가 생기고 유격이 생기면 갭이 생기면 방법이 있나요?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볼트에 대한 스펙. 이건 기계한 사람이 아니게 우리 케미컬 엔지니어가 해야 돼요. 케미컬 엔지니어가 금속까지도 전부 다 커버다 해야 돼요. 플랜지, 가스켓, 코르돈, 레이트를 설정해주고 시켜서 해야 되겠죠. 자, 이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디자인 했을 때가 얼라운스가 있습니다. 이 얼라운스에 비교해가지고 체크하고 이제 인스펙션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거기 내용을 전부 체크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일단 잡아야 돼요. 처음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주기를 유스풀 라이프를 정하기 위해서요. 그다음 모든 걸 우리가 기록에 남기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때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멀 오퍼레이션에서도 문제점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비록 공장은 돌아가지만 그때 우리는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시퀀스라든가 또는 이퀄먼트에 대한 측정, 시퀀스 측정을 이제 다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쭉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코로전 데이터하고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데이트를 이제 계산해 내야겠죠. 그거 내고 나면은 디자인, 얼라운스, 디자인할 때 얼라운스 중과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컴펌해야겠죠. 네,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스풀 라이프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상 운전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프레드 애니어 턴아웃 연초 보수 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달간 또는 보름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거 다 찾아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다 못 하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냥 넘어가는 거 보지 않은 거는 반드시 그 장면을 사고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또 소유자가 사장님이라든가 회사의 경영주가 빨리 제품 만들어서 파서 돈 좀 벌자 이렇게 나오니까 엔지니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꼭 봐야 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간다. 이건 우리 엔지니어에서 철학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여기 지금 체크 리스트에 올라온 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크네스하고 그러면 각 기계장치 비워진 상태에서 타오고 뭐 이런데 디스플레이션 타오면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해놔야 돼요. 체크해가지고 재놓고 심지어는 아울렛 라인 조그만 라인들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ADT, non-destructive testing, 비파이 검사도 하게 되겠고요. 비주얼 인스펙션으로 제일 먼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펜트런트 테스트 이제 이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해서 레이디오그래피 테스트를 하고 울트라소닉 테스트까지 이 과정을 거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시스템 내에다가 스페시멘을 우리가 넣는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콜존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다 넣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빼다가 다 무게까지 달아가지고 콜존 레이트를 계산해 내야겠죠. 쭉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티오레이션 또는 에이징 컨디션 노후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거 다 봐야겠죠.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계장치에 대한 유스풀 라이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가지고 넣는데 또 그다음부터 또 계속 또 측정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맨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맨 마지막에 그걸 정확히 잡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의사결정 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케줄 셧다운하고 연차 보수라든가 할 때 각 기계장치에 대한 메저링을 다 해가지고 정상 운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정상 운전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연차 보수 때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다 찾아낸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PM,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유스풀 라이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지금 중요시 다룬 거는 모든 거는 여기에 가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철학하고 윤리.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놓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그 손실은 누구한테 안겨주냐면은 그 지옥주한테 넘겨주자. 심지어는 사회 또는 국가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고라든가 또는 그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아주 쉬운 거지만은 그 실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그 스펙의 그 세틀먼트하고 유스풀 라이프 사이클을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가장 문제를 많이 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끝내 공장은 안 들어가고 설계는 됐지만은 무용지물로 남고 그래서 이거 경험에서 지금 얻은 거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